오늘도 쏙쏙 부동산을 진행하겠습니다. 자, 부동산 폭락을 주장하는 이 유튜버들 혹세무민인가 하는 주제로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요. 부동산 폭락 그걸 한다고 일부 유튜버들이 좀 주장을 많이 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좀 한번 알아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난 2008년 10월에 우리나라 자본시장은요, 커다란 소용돌이에 휩싸이고 있었습니다. 이른바 미국의 서브프라임 모기지 부실로 인한 글로벌 신용경색 사태, 소위 리먼 브라더스 사태라고도 합니다. 로 본거지인 미국뿐만 아니라 유럽, 아시아 등 대부분의 나라들의 금융시장은 패닉 상태에 빠졌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나라도 예외 없이 주식과 부동산 시장이 요동을 치고 있었습니다. 당시 주식시장은 장중한 때 코스피 지수가 1000포인트 이하인 890%포인트의 장을 마감하기도 하였습니다. 당연히 우리나라의 부동산 시장도 금융위기에 부메랑을 맞은 거죠. 서울의 대부분 아파트들이 2008년 8월 고점 대비해서 약 15% 정도 하락하였었습니다. 물론 이 당시에도 상당수 부동산 전문가들 포함해서 많은 경제 전문가들이 이 대세 하락이란 거를 전망하고는 하였습니다. 2006년에서 2008년 아파트 가격이 엄청난 급등을 하였으니 앞으로는 거품이 큰 폭으로 빠져 다시 IMF 외환위기 때인 1998년 수준으로 폭락할 것이라는 전망도 나오고 있었습니다. 그 당시에는 지금처럼 유튜브가 성행하던 때는 아니어서 주로 언론 기사를 통해 이 비관적인 전망이 나오곤 했습니다. 아파트 가격이 너무 올랐기 때문에 이제는 더 이상 서민들의 빚을 내더라도 아파트를 구매할 여력이 없어 떨어질 수밖에 없다라는 얘기가 시장을 지배하였습니다. 오죽했으면 신문기자 출신의 한 사람이 부동산 대폭락이라는 제목으로 책을 출간해서 우리나라도 앞으로 일본과 같이 잃어버린 20년을 맞이할 수밖에 없다라는 주장이 나왔을 정도죠. 당시 서점에서 이 책이 날개에 돋친 듯 팔려나간 것으로 기억하고 있습니다. 책을 출版할 때 시운을 타고나야 한다라는 말이 있는데 예측이 맞든 틀리든 간에 그 시기의 사람들에게 인기가 있는 시각을 가진 책들이 잘 팔리는 것이었습니다. 역시 예나 지금이나 당시 대세적 주류가 되는 주장들 혹은 대중들의 입맛에 맞는 책만 나갔었습니다. 시장 분위기가 안 좋으면 나중에 더 악화된다는 예측을 하는 책들만 잘 팔리게 됩니다. 그런데 지금 결과적으로 놓고 보면 그때 부동산을 잘 아는 전문가라고 언론에 나왔거나 책을 통해 대폭락을 주장하던 사람들에게 묻고 싶습니다. 자, 그래서 그 이후로 계속 지금 부동산 가격이 폭락했나요? 라고 말이죠. 2009년부터 2015년 말이나 2016년까지 부동산 가격은 상당히 안정적으로 2008년 가격 수준으로 유지되었지만 2016년 중반 이후부터 지난 정부 내내 서울 및 수도권의 아파트 가격은 거의 2배 이상 올랐습니다. 한마디로 폭락을 주장하는 이들의 전망은 잘못되었다라고 할 수밖에 없습니다. 자, 그런데 작년에 왔던 각설이 죽지도 않고 또 왔냐 이런 게 있어요. 흥얼흥얼거리는. 자, 부동산 폭락론자들이 작년부터 국내 일간지, TV, 심지어 유튜브로 대표되는 SNS 상에 다시 그 모습을 드러내었습니다. 2022년 말부터 2023년 시장 상황을 부동산 폭락으로 진입하고 있는 시작점이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마치 옛날 아메리카 대륙의 인디언들이 기우제를 지내는 심정으로 폭락을 얘기하는 것과 같습니다. 자, 아프리카에서 그러니까 옛날 인디언들의 기우제는 올 때까지 기우제 피가 올 때까지
기우제를 지내면 당연히 비가 언젠가는 오겠죠. 자, 비가 오기를 기원하는 의미에서 기우제가 아니라 비가 올 때까지 기우제를 지내는 심정일 것 같습니다. 폭락이 올 때까지 그것이 30류가 되었던 46류가 되었던 폭락론자들은 그렇게 다시 일시적인 가격 하락이 나올 때마다 폭락을 얘기할 것입니다. 그들은 아파트 가격 안정기로 접어들었던 2009년부터 2015년까지 나름대로 아파트 가격 폭락에 대한 그들의 예측이 맞았음을 가슴속으로 스스로 기뻐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들 폭락론자들의 예측은 엄밀히 말하면 틀렸습니다. 그들이 2009년에 예측했던 부동산 가격은 2000년 초반 당시의 가격이었습니다. 2008년 하반기의 가격은 일시적으로 하락하였지만 2009년 말에 2008년 수준으로 가격이 회복한 다음 2016년 초반까지 이 가격이 계속 유지되었었습니다. 그러나 그동안 안정되었던 부동산 매매 가격과는 달리 2015년부터 전세 가격이 큰 폭으로 오름에 따라 박스권에 갇힌 아파트 가격은 서서히 기지개를 폈고 2017년부터 2021년까지 2배가 넘는 상승을 기록하였습니다. 그런데 재밌는 것은요, 이 시기에 폭락론자들은 목소리는 어디에도 찾아볼 수가 없어요. 비유적으로 말하면 폭등 뒤에 올 폭락에 대비하는 차원에서 겨울잠을 자면서 체력을 비축한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까지 듭니다. 그런데 결국 아니나 다를까 2022년 중반 이후부터 미 연준의 급격한 금리 인상 조치로 전세 가격이 하락하고 이에 따라 일부 아파트 단지들의 급매물이 소진되면서 나온 가격 하락에 다시 폭락론자들이 드디어 겨울잠에서 깨어나기 시작하였습니다. 자, 일간 신문들 뿐 아니라 심지어 유튜브 상에서도 잠실 무슨 아파트 6억 폭락, GTX 예정 정착 주변 무슨 아파트 40% 폭락 등 자극적인 썸네일이 가득할 정도였습니다. 심지어 모 주식 전문가라는 사람이 나와서 부동산의 폭락은 앞으로 더 심화될 것이고 회복할 수 없을 정도의 가격 하락이 일어날 것이라 마치 본인이 예언자인 양 계시를 쏟아내기도 합니다. 여하튼 2020년 가격으로 다시 회귀되고 있는 상황에서 부동산 폭락론자들은 이제 더 이상 우리나라의 부동산 가격은 오르지 않고 정체를 넘어 대세 하락으로 기울 것이라고 예측하고 있습니다. 중국의 최고 고전소설로 평가받고 있는 나관중의 삼국지 연의는 나라가 어지러운 시기에 이른바 예언을 자처하며 백성을 현혹했던 시기인 황건적의 난으로부터 시작합니다. 후한시대 말기에 접어들면서요, 연이어 무능했던 황제들이 통치하던 시기에 장각이라는 이 사이비 교주가 각종 도술로 벽을 고쳤다는 유언비어를 터뜨립니다. 그는 나중에 본인 스스로가 황제가 돼서 나라를 다스린다는 예언으로 도탄에 빠진 백성을 홀려내어 그들을 황건적으로 만든 것입니다. 이처럼 세계 어느 나라의 예를 보아도 사회 분위기가 어지러울 때 예언을 하면서 대중을 현혹시키는 이른바 사이비 같은 이 부류의 사람들이 꼭 출연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들은 이른바 혹세 몸인 세상을 어지럽히고 백성을 선동하여 속이는 행위를 하는 이 말들을 본인의 이익을 위해서 서슴지 않고 내뱉습니다. 지금처럼 인터넷이 발달한 시기에 이들의 예언은 강력한 전파력을 지니게 됩니다. 우리가 흔히 보는 유튜브도 이제 TV에 나오는 방송처럼 대중에게 무시 못할 영향력이 있는 대중 매체 중에 하나로 그 위상이 커졌습니다. 자, 이들은 조회수를 높여서 광고 수익을 늘리기 위해 유튜브상에 자극적인 썸네일, 인터넷 홈페이지나 같은 컴퓨터 애플리케이션 따위를 한눈에 알아볼 수 있게 줄여서 화면에 띄운 거. 처음에 딱 보이는 게 이제 썸네일 아닙니까? 이걸 띄워놓고 유튜브 독자들을 유인합니다. 오히려 덤덤하게 부동산 시장을 냉정하게 평가하면서 폭락론을 경계하는 사람도 부동산 시장을 모르는 사람 취급을 하게 합니다.
아무리 그 방면에 지식이 많더라도 유튜브상에 신중하지 못하게 폭락을 얘기하는 것은 아무래도 좀 무책임한 행위가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폭등을 주장하는 것도 바람직하지 못하지만 고작 한두 개의 금리라는 변수에 의한 일시적 하락 현상을 가지고 부동산 시장 전체가 오랜 기간 그것 때문에 영향을 받는 것이라고 단정 짓는 것은 정말 전문가다운 행동이 아니다라고 보입니다. 2022년에 가파른 이 금리 인상의 영향으로 대출 이자의 부담을 느낀 세입자들이 반전세, 월세로의 전환이 일어나서 전세 가격이 하락하였습니다. 자, 이것이 다시 일부 매매가에 영향을 줘서 2021년 가격 거품을 빼는 결과로 이어진 것이죠. 즉 2009년에서 2016년 초반까지 부동산 가격 안정이 2015년에서 2016년 전세 가격 상승으로, 그리고 또 아파트 상승으로, 또 전세자금 대출이 증가했고요. 전세 가격 상승이 또 가파른 금리 상승에 의한 대출 이자 부담 증가에 따른 반전세무 월세 전환 증가로 이어졌고, 그 다음에 전세 가격이 하락을 했고 매매가가 일시 하락되는 이런 일련의 과정이 일어난 것이죠. 그냥 금리 하나만의 영향이 아닌 2008년 리먼브라더스 사태 이후 1년의 경기 변동으로 인한 하나의 역사적 맥락으로 지금의 일시 조정기가 나온 것으로 보이는데도 말이죠. 지금 폭락을 주장하는 유튜브상의 전문가들은요, 바로 이러한 맥락을 먼저 얘기해야 되는데 눈에 보이는 현상과 이 본인들의 희망사항을 섞어서 왜냐하면 그 2008년 리먼브라더스 사태 시기부터 이들은 줄기차게 이 폭락을 주장을 했거든요. 부동산 대폭락이라는 소설을 쓰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심지어 시중 언론사의 일부 기자들도 지금이 부동산 폭락의 시작점입니다 라고 확신하는 사람들도 꽤 있습니다. 그러나 세상은 그들이 생각하는 것처럼 한쪽 방향으로 움직이지만은 않습니다. 작용이 있으면 반작용이 있게 마련이죠. 우상향을 하던 우하향을 하던 그 안에는 무수히 많은 변화들이 있습니다. 멀리서 보면 우상향, 우하향이지만 가까이서 보면 많은 사건과 사례들로 인해 등락을 거듭하게 됩니다. 그리고 시간이 지나서 그 그래프를 나중에 간주하면서 보면 대략적인 추세가 나옵니다. 지금까지 우리나라 부동산 시장은 수많은 우여곡절이 있었지만 대체적으로 우상향했습니다. 조정기가 짧게 오는 경우도 있었고 5년 이상 길게 오는 경우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섣부른 예측은 힘들다 하는 것이겠죠. 그냥 부동산 시장을 덤덤히 그리고 냉정하게 여러 가지 변수나 조건을 종합해서 분석하는 습관을 길러야 하지 않을까 합니다. 그래서 어지러운 시기에 대중을 혹세 모면하는 속칭 부동산 부동산 점쟁이가 되지 말아야 합니다. 가능한 객관적인 입장에서 한 발짝 떨어져서 관조하듯이 종합적으로 시장을 바라봐야 제대로 된 분석을 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언론이나 일부 유튜버들이 이야기하는 상황이 정말 부동산 폭락 혹은 부동산 가격 대세 하락의 시기인지 냉정히 생각해 봐야 할 것입니다. 자, 이것으로 쏙쏙 부동산을 마치겠습니다.